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세계의 회담이다, 또 역사적인 회담이다 라고 불려왔던 미북 정상회담이 끝이 났고 이제 득실과 승패를 따지는 계산이 바쁩니다. 세계 곳곳에서 2,5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이 회담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즉 전쟁과 평화 그리고 핵과 비핵화가 달려있는 회담이었습니다. 또 70년간의 대결을 정리해보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회담이다 라고 지칭을 해도 별 무리가 없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회담 끝에 이해득실을 따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이번 회담은 아무래도 미국이 손해를 본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신은 이번 회담을 새 역사의 시작이다 라고까지 부르고 있지만 그의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은 모호한 언어로 된 합의서 한 장이고 비핵화에 대한 구체사안, 세부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의견에는 여러 핵 전문가들 그리고 의회 쪽의 정치인들 또 동맹국들이 모두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합의는 empty, 빈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양보 중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들어있는데 정작 당사국의 하나인 한국은 이 사실에 동의한 적도 없고 사전에 통보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놀라기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손해를 본 것이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북 회담 끝에 나온 이 이해득실의 계산서는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시대 국가안보위원회의 에이션 디렉터를 했던 마이클 그린의 전망입니다. 평양의 진위를 알기 위한 진짜 테스트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후속 진행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북한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후속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북한의 김정은은 이미 어제 회담으로 국제사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의 하나로 등극을 한 상태입니다. 그린이 제시한 모범 답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비핵화 담판을 하려면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 하는 이론입니다. 그린에 따르면 먼저 고백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나는 김정은이고 나는 핵을 가지고 있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핵 자산에 대한 핵 사찰 그리고 타이밍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게 되고 여기에는 핵 사이트, 핵 물질, 농축된 우라늄 이것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떻게 없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이제 심각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도대체 무엇을 협상한다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 전문가인 조셉 윤도 당연히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과 모니터링은 국제기구인 IAEA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번 핵 협상에서 이런 문제가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바로 직전까지 미국의 목표는 CVID다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담 후에 트럼프의 답변은 아주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CVID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대신에 트럼프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한다라고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당사자인 한국은 물론 펜타곤까지 사전에 이것을 몰랐다는 후문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협의한 적도 없고 사전에 내용을 통보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은 미북 정상회담 주선을 위해서 큰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오는 8월에 정기적인 한미 연합 훈련이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선언하면서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또 둘째로 지나치게 도발적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도발적이라는 것은 북한이 아주 오랫동안 주장을 해온 바로 그 단어입니다. 또 중국도 쌍중단이라고 해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핵실험도 중단해라. 양쪽이 다 중단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언론은 트럼프가 스테이트맨이라기보다는 세일스맨 같이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기라기보다는 영업사원처럼 행동을 했다. 그런 비판입니다. 군사훈련을 중단하면서 돈 얘기는 왜 했는지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김정은을 추켜 세우기 위한 발언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케미스트리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선전술, 그 프로파간다에 능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위해서 프로파간다를 대신했다. 이런 혹평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일즈맨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대결을 피하고 대화와 외교로 풀었다. 그런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일단 한반도의 군사 충돌 등 긴장을 완화한 것은 성공적이었다. 그런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 합의문은 MT였지만은 대화를 지속하게 하는 통로는 열어놓았다. 이것이 문제 해결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양측이 계속 접촉하게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전문가들의 용어로 freeze for freeze가 성립됐다는 겁니다.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무기 테스트를 중단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아이디어지 결코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라는데 대부분의 합의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하는 결국 이것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으로서는 비핵화를 위해서 딱히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도 장기적으로 확실한 조치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든 또는 다른 미국 대통령이든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해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김정은의 입장이 섰고 양보도 더 많이 받아냈지만은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대로 임시 방안일 수밖에 없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이 세계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끌어내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다른 세력들 또는 다른 테러리즘 기관들이 비슷한 일을 하면은 그때는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이란의 핵 협상이라든가 G7이라든가 무역 협상이라든가 미국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국제사회의 신뢰감이 미국에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이 스테이트맨이기보다는 세일즈맨 같은 행동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6월 13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백악관 복귀 직후 올린 트윗에서 자신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서로 믿는 선의로 협상을 하는 동안 월게임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재산을 모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에 돌아온 직후 쓴 트윗에서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며 미국인이 어느 때보다 편안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수행을 마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시간 내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폴라연 하원 의장은 어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수혜자 보호를 포함한 두 개의 이민 법안을 하원이 다음 주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첫 번째 법안은 밥굴레트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결에 붙였을 경우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공화당의 타협안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한국 6.13 지방선거가 전국 14,000여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60.2%를 기록했습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곳에서 당선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의 북중미 3개국이 오늘 모스크바에서 열린 피파 투표에서 모로코를 누르고 2026 월드컵 축구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 북중미 공동 개최는 미국이 주도했으며 재정과 행사 실행의 확실성에서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피파 총회에서 134표 대 65표로 압도했습니다. 한편 2018 피파 월드는 내일 러시아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개막하며 조별리그 첫 경기는 시카고 시간 내일 오전 10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로 시작됩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검찰이 한인 교민 총격 희살 사건과 관련해 우버 운전기사 마이클 행콕에 1급 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오늘 덴버 검찰은 지난 1일 새벽 우버 택시 승객인 한인 교민 김모 씨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용의자 행콕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콕은 현장에서 체포 후 1급 살인 혐의로 보석금 없이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심리 후 지난 5일까지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학생 케이스에 대한 조사를 독립적인 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방침입니다. 교육위원회 이사회는 어제 이 수사를 지금까지 담당해온 감사실을 제외하고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 조사 과정 중에 매달 정기적인 조사 상황 보고도 받을 방침입니다. 살인사건 수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시카고 경찰 형사가 어제 법정에서 무려 200번이나 묵비권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인 레날도 구에바라 형사는 피해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제5수정 헌법 권리인 묵비권을 약 200번 요구했습니다. 금년 75세인 그는 지난 1988년 한 살인사건 수사 중에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구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로우웨컬 지역의 무숙자 해산을 위한 시카고 시청의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소위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무숙자를 해산시키기 위해 벽을 만들 계획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약 50명의 무숙자들이 오랫동안 기거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 들어서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0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5도. 금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한때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88도, 밤 최저 74도. 토요일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9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94도, 밤 최저 76도입니다.